전남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병원성과 오염도가 모두 높아 방역 수준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행이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이번엔 버스 회사 측이 연료비를 체납하면서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가입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순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백강로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삭감했고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르면서 비상 대응이 강화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겨울 철새가 순천만과 영산강, 서해안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오염이 집중돼 철새 이동 경로와 AI 발생 상황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오염도는 6.3배 높아 방역 수준이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오리 밀집도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지역의 사육 제한을 확대하고 5일 이상 조기 출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통제 초소도 현재 48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를 해서 사람, 차량 통제 및 소동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발생 농가 중에 기본 방역 수칙이 미이행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과태료는 물론이고 살처분 감액 등 엄격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연료비를 체납해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는 12일 새벽 5시를 기해 버스 150여 대에 대한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행을 중단한 건 가스 연료비 등 23억 원을 체납한 상황에서 채무 상환 시기를 연장하기 위한 담보 제공에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11개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 차량 58대를 투입했습니다. 선박도장 전처리 과정에 투입되는 조선업체,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달라며 단체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블라스틱 노동자 40여 명은 12일부터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한 채 하청업체에서 또다시 개인이 물량을 떠안는 이른바 물량제를 폐지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스팅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업체 직원 68명은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 일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 처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도심 한가운데 완충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토지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IC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도로 백강로입니다. 순천시가 재해와 공해를 막기 위해 도로 옆에 완충 녹지를 조성하려는 곳입니다. 사업 구간은 법원 인근 아파트에서 에코그라도 호텔까지 2.1km 구간. 도로 주변에는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섰는데 완충 녹지 조성을 놓고 땅 주인과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로와 건물 사이에 완충 녹지와 이면 도로를 만들고 2.1km에 달하는 녹지축을 연결하겠다는 계획.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땅을 사들여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의회가 돌연 사업비 81억 원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의회에서는 전반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 건 없는지. 지금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히 좀 민원이 있는 악성 민원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집행은 이건 뭐 법적인 사안이고 모든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평히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사업비를 승인해도 넘어야 할 산은 더 있습니다. 건물이나 땅 소유자들이
완충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녹지 면적을 줄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완충 녹지 사업 대상지는 이미 지난 1976년 정부 고시가 떨어진 상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 부지는 인근 건물이나 땅 주인들이 주차장이나 건물의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순천시는 협의에 의한 보상 방식으로 가격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끝까지 반대한다면 행정 절차상 강제 배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일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를 했고 또 2차, 3차 계속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최대한 다가서 가지고 모든 잡음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심 전역을 정원화하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겠다는 순천시. 순천 도심의 중심, 백강로의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의회 예산 삭감과 토지주들의 민원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곳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룩졌습니다. 공장 화재가 소중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고 전통시장과 주택도 잿더미가 됐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흥의 한 공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9일 밤 8시 반쯤.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대원들이 새까맣게 그을린 건물 내부를 수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6살 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이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모두 외출한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10일 낮 1시 20분쯤 해남에서도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 불로 700만 원 넘게 재산 피해를 입었고 집주인 등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정용 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상가 전체로 번지자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10일 아침 8시쯤 담양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점포 48곳 가운데 10곳이 피해를 입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놀란 상인들이 서둘러 대피한 탓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는 모두 17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와 함께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무안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40대 운전자 1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일 낮 12시 45분쯤 무안군 무안읍에서는 곡선 구간에 달리던 승용차가 가로수와 암벽을 잇따라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운전자 43살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안 가거도에서 낚시객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1일 낮 2시 20분쯤 신안 가거도 3구 등대 인근 갯바위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박집 종업원은 낚시객이 아침 9시 반쯤 나갔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0일 1,680명, 11일에는 9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틀 사이 발생한 확진자가 모두 2,6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 17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겨울철 가정에서 전기장판, 전기 히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난방용품이 자칫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힘을 합쳤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의정부 자금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 어르신. 시각장애 1급으로 활동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오래전 누수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주방 등은 행여 불이 날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전기 콘센트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혼자서는 119에 신고를 하기도, 집을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치지 말고 내 손으로 끓여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집에 화재 생기면 아이 되니까 안전을 내서. 겨울철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화재와 관련된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에 뵀는데 천장도 많이 납부돼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회의해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발굴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 과열 폭발 중 47% 이상이 전열기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이런 난방용품 사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화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항상 외출할 때는 좀 꺼두시고. 전열기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벌써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겨울에 난방은 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특히나 난방비가 많이 올랐죠. 난방과 온수 사용량을 토대로 부과되는 이 열 요금이 올해에만 4월과 7월 그리고 10월까지 모두 3차례가 인상됐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지금 열 요금은 37.8%나 뛰었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스 요금이 인상됐고 열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되다 보니 서민들이 난방비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전열기를 이용하는 가구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공공요금에 택시, 또 상수도, 보험료 등등 이것저것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 추운 겨울이 더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2주년을 맞아 전남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날 기념일 제정을 추진합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날 기념일을 지정하고 기념사업과 자료 수집, 발간 사업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 육성기금 70억 원을 확보하고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친환경 농업인이나 법인, 생산자 단체, 유통업체로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6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전남도의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지정 실적이 전국 1위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100%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단체 급식소 등은 모두 5,700여 곳으로 전국 13,000여 곳 가운데 44%를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가 716곳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